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밝았습니다. 박명석입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역시나 사상 최고치 경신 랠리를 이어가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뉴욕 증시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만 크게 걱정할 거리가 되게 없어 보이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 최근 몇 달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물가 지표도 마지막 PPI 하나가 나왔는데 PPI도 실적 시즌도 다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연일 사상 최고치 달리고 있는 뉴욕 증시 앞으로 시나리오 어떻게 짜야 될지 이번 주 투자 전략 브리핑 뉴욕으로 먼저 함께 하시죠. 자, 뉴욕 증시 마감 상황입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 현재 0.97% 상승으로 집계가 됐고요. 나스닥은 강보합권, S&P 500은 0.6%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스닥이 조금 상대적으로 아쉬웠던 배경 다 아실 겁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급락을 했기 때문이죠. 지난주 가장 좀 관전 포인트가 됐었던 테슬라 그리고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가 됐는데요. 아쉬운 점들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이미 주말 사이에 뉴스 많이 접하셨겠지만 잠시 후에 특징주 시간에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엔비디아도 약보합권에 머무른 가운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급등했더라고요. 비트코인이 그만큼 강하게 올랐던 건 아닌데요. 말씀드린 대로 뉴욕 증시를 보고 있으면 크게 걱정할 게 없어 보이죠. 금리 인하도 되고 있고 그리고 물가도 조금씩 잡히고 있고 경기도 연착륙하고 있는 그림이다 보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치도 성장주 전반적으로도 다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은행으로 좀 거듭나겠다라는 얘기도 있었더라고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관련 기업들 한번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체크 포인트 하나씩 세 가지 준비를 또 했습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PPI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지수 한번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보합이라서 지금 차트가 없는 거예요. 봉이 없죠. 막대가 없는데 전월이랑 같았다라는 의미고요. 근원 PPI도 0.1%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은 예상치가 0.1%였고요. 아래가 근원 PPI가 0.2% 상승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그 부분들이 예상치를 다 하회했죠. 엊그제 그러니까 그 전날 CPI가 발표됐을 때는 예상보다 조금 높아지면서 이러면 우리가 그렸던 그 골디락스라는 그림에 어긋나는 거잖아 라고 하면서 물가가 하락하고 경기가 연착륙해야 되는데 물가가 지금부터 벌써 올라? 그러면은 연준이 또 금리 인하를 너무 서두른 거 아니야? 라는 우려 섞인 시선이 존재했었는데요. PPI가 사실 CPI보다 좀 선행이잖아요. 생산자들의 물가고 CPI는 소비자들의 물가니까. 그런데 그 선행 지표가 예상보다 아래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치는 다시금 살아날 수 있었던 배경이 됐었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미시건대 소비심리지수 그리고 1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발표가 됐는데요. 요거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심리지수도 70 이상을 예상했는데 68.9에 머물렀고요. 1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요거보다 조금 더 낮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2.9%까지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게 검은색 실선이 기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차트의 어떤 흐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니죠. 큰 틀에서는 물가 하락의 추세가 변화가 없었다라고 봤고요. 그리고 PPI가 결국에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골디락스의 청신호가 켜지면서 물가도 내려오고 있고 경기도 사실 68.9라는 소비심리지수가 또 그렇게 낮은 건 아니잖아요. 침체를 걱정할 정도에. 그렇기 때문에 골디락스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높아졌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 덕분에 금리의 상승세도 잠시 멈췄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4% 넘어가면서 사실 경기가 좋다고 하면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는 건 원래 당연한 그런 일인 건데 4% 넘게 올라가면서 시장이 조금 부담감을 느꼈죠.
우려였죠. 이렇게 되면은 너무 빠른데 이러면 우리가 그렸던 그림이랑 또 달라질 수 있겠는데 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다행히도 PPI와 기대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나오면서 그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골디락스가 맞다면 여기서 좀 멈춰주면서 박스권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급격히 또 내려가면 문제가 되니까 금리에 대해서는 매일매일 한 번씩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체크 포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동시에 발표됐던, 동시라고 하긴 좀 그렇죠. 아무래도 시차가 좀 있으니까 중국의 물가지수도 금요일에 발표가 됐습니다.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가 둘 다 나왔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요일에 대한민국 장중에 또 발표가 된 지표이기 때문에 중국 증시의 일부 여파가 좀 이미 있었죠. 보시는 것처럼 기대했던 것보다 물가지수가 높게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인데요.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봉이 없죠. 그렇다는 건 전월 대비했을 때 조금도 상승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고요.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더 좀 안 좋았습니다. 중국은 보통 우리가 생산하는 나라로 알고 있잖아요. 제조업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좀 올라와 줘야 되는 건데 그 부분도 여전히 미흡했고요. 그런데 소비자 물가지수를 열어둔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중국이 지금 소비 진작을 위해서 계속해서 경기 부양책을 쏟고 있는 과정인데 그게 아직까지는 9월에는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중국 증시가 금요일에 좀 급락을 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그래도 무언가 변화는 조금씩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건 주말 사이에 나온 내용인데 중국의 9월 자동차 판매가 전년 대비해서 4.3%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동차가 전년 대비 4.3% 늘었다는 건 꽤 많이 늘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서브시디 부스트,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조금을 좀 많이 줬습니다. 보조금 덕분에 어떻게 보면은 미봉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당장 지금의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난 걸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어찌됐든 이렇게 지표들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재고라고 하죠. 재고가 조금씩 바뀌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조금씩 이제 주춧돌을 쌓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아무 의미가 없었다라고 판단하기는 너무 이른 것 같고요. 조금 더 시간을 지켜보면서 천천히 대응해봐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초반에 경기 부양책 쏟아낼 때 너무 급등락이 컸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안정되는 구간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중국 증시가 급락하기는 했지만 또 의외로 알리바바 종목 같은 경우에 주가가 나름대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요 위에까지 올라갔을 때가 너무 과도했죠. 너무 급했던 거고 거기서 이제 조금씩 안정이 되는 구간에서 알리바바도 또 금요일에 올랐거든요. 중국의 소비 진작책 하면 결국 알리바바의 주가가 바로 떠오를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전자상거래 업체니까 이게 만약에 여기를 지켜준다면 계속해서 좀 시장의 기대감도 꺾이지 않고 있구나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체크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흥미로운 자료라서 제가 한번 가져와서 해석을 좀 해봤는데요. UBS에서 이제 어느덧 내년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도 지금 벌써 14일이니까 뭐 반달이 갔어요. 월에 반이 갔고 이제 다음 달, 다다음 달이면 뭐 연말 준비하고 연초 준비하겠죠. UBS에서 내년과 내후년의 글로벌 시장의 5가지 시나리오를 꼽았는데요. 지금 당장 연말부터 내년, 내후년까지 쭉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레드 스윕이 꼽히고 있습니다. 레드 스윕이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서는 공화당을 레드, 공화당의 시그니처 컬러죠. 레드고 민주당이 블루 컬러잖아요. 근데 레드가 다 가져갔을 때, 그러니까 대선뿐만 아니라 상원하원까지 다 가져갔을 때의 경우에 TCJA라고 해서 이게 Tax Cuts and Jobs Ac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줄여주고 뭔가 일자리를 좀 더 촉진하는 그런 정책, 이게 바로 공화당의 정책이거든요. 소득세율을 낮추는 그런 대표적인 정책이라서 이게 2017년에 시행이 됐고요. 2025년 내년이면 끝납니다. 근데 이게
아마 레드 스윕이 나올 경우에 공화당이 다 장악을 할 경우에 영구적 시행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세수가 줄어들 겁니다. 그렇죠? 세수가 줄어들면서 기대했던 세수만큼 차지 않으면서 아마도 적자가 좀 확대될 수 있다. 심지어 법인세까지 인하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돌아왔을 때 관세를 부과해서 그거를 좀 메꾸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관세의 비중과 법인세, 소득세의 비중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적자가 한 4조 달러 가까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블루가 가져가는 게 나을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고소득자에게 핀셋 증세를 하는 거잖아요. 다 같이 증세를 해서 늘리는 것보다 고소득자 핀셋 증세가 훨씬 더 기대할 수 있는 세수가 적겠죠. 물론 여기서는 적자가 뭐 한 2조 달러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둘 다 수입하는 건 별로 안 좋다. 그러니까 다 가져가는 건 장악하는 건 별로 안 좋다라는 얘기를 UBS에서 하고 있고요. 그 밑에는 우리가 대충 아는 내용입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 뭐 없지 않죠. 계속해서 지금 제조업 PMI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금리 인하로 인해서 이걸 좀 상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네 번째가 이제 중국의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 레드 수입이 일어나면 거의 이건 100% 일어나는 일이고요. 블루 수입이 나온다고 해도 그래도 민주당도 중국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혹시라도 모를 지금 금리 인하가 좀 성급했나? 라는 얘기들을 또 일각에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까지 금리 인하를 하면서 전 세계 중앙은행 70%, 그러니까 68%가 이제 완화로 돌아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물가를 확실히 잡았다고 할 수 있나? 라는 의문점이 9월 CPI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라스트 마일 정말로 우리가 목표한 바에 도달하지 않았는데 금리 인하를 섣불리 한 건 아닐지 내년까지 계속 이 논란은 지속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특징주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핀비즈맨 먼저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이 좀 많아 보이죠? 테슬라가 급락했고 뭐 브로드컴, 어도비 이런 종목들 아니면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좀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배경을 금리에서 좀 찾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체크포인트에서 금리 얘기를 좀 드렸던 것처럼 금리가 올라갈 때는 약간 시장에 조금씩 불안감이 노출이 되면서 조금 더 확실한 부분들을 찾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AI나 반도체 쪽으로 좀 최근에 쏠림이 있었죠. 엔비디아가 강세를 이끌어 왔었는데 엔비디아가 쉬고 테슬라가 급락하니까 이게 또 확장이 되네요. 그래도 금리가 좀 안정이 되면서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할 때는 좀 쏠림이 나오고 하락할 때는 확장이 되는구나 라는 개념 여러분들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특징주 하나씩 보면요. 첫 번째 테슬라부터 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이버캡이라고 하죠. 이게 공개가 됐는데 뭐 다 나올 거 나왔습니다. 로보택시도 나왔고 로보밴도 나왔고요. 휴머노이드도 나와서 뭐 커피도 만들어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투슬리스, 이빨 빠진 택시였다라는 신랄한 비판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뭐 FSD가 언제 정확하게 명확하게 출시가 되고 이 로보택시도 언제 나오는지 그런 것들이 좀 미비했다라는 지적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좀 신랄한 비판을 할 필요가 있나라는 얘기도 있는데 일단 테슬라의 주가는 급락했고 대신에 우버와 리프트가 아무 일도 없었는데 급등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실망감과 기대치가 어디에 지점에 찍혔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다음 장 넘겨주시면 테슬라가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되느냐? 그게 또 고민일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서서히 좀 저가 매수의 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물론 당장 로보택시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기대치를 하회했다고 하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로보밴도 공개를 했잖아요. 근데 시간의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지연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은 그 시기 동안 또 차곡차곡 좀 쌓아놨다가 나중에 또 긍정적인 발표가 나올 때 기대해 볼 만할 것 같고요. 금리 인하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실적은 좋아지지 않더라도 내년의 실적 좋아질 수 있고 내년에 좋아지면 로보택시 공개도 양산도 더 빨라질 수 있겠죠. 돈을 많이 벌 테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 지금의 테슬라가 갖고 있는 지위를 놓지 않는다면 또 저가 매수의 기회가 조금씩 찾아오고 있다라는 정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주는요. 금융주 강했습니다. JP모건에서 한 얘기고요. 물가 안정과 경제 성장을 다 잡았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있습니다. 금융주 입장에서 금리가 인하되는 게 그렇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죠. 예대마진의 어떤 차이가 좀 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연준의 금리 인하 적절했고 물가도 안정됐고 경제 성장도 잡아서 은행주 입장에서 굉장히 영업하기가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 우리가 걱정할 수준의 금리 인하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3분기 실적 시즌 사실 금융주 분위기 별로 안 좋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3분기 실적 시즌의 포문을 정말 강하게 열어젖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좀 기대해봐도 좋겠네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런데 조금 걸리는 건 또 팔았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은행주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팔면서 10% 아래쪽으로 지분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팔았다고 공개도 안 해도 된답니다. 이 돈으로 어떻게 뭘 할지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모르겠어요. 일단 일각에서는 규제를 좀 피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뉴스 보니까 일본 채권을 엄청나게 발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쪽에 투자를 늘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목적이 무엇일지 앞으로도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특징주 하나만 볼까요? 이번 주에 또 이 종목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SMC고요. 최근에 주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특히 엔비디아가 좀 주춤했는데도 올라오면서 시총 1조 달러 클럽에 가입 신청서를 거의 내기 일보 직전입니다. 지난주에 3분기 매출도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주가가 반등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 주에 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TSMC, AI가 지속되는 한 파운드리에 갖고 있는 TSMC의 지배력과 주가 상승세 계속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